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동아리 시간이에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읽을 책은 가자미와 복장이라는 책이에요. 글을 쓰신 분은 이주홍 선생님, 그림을 그리신 분은 이옹기 선생님이에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두부 장사를 하는 가자미와 기름 장사를 하는 복장이는 앞집, 뒷집에서 서로 의좋게 살았어요. 그러나 겉으로만 의좋은 채 형님, 아우님 하고 지내지만 실상 속을 따지고 보면 모두 인색하고 욕심쟁이에 음흉했어요. 형님, 기름 한 병만 주슈. 아우님, 두부 한 모만 주게나. 이렇게 서로 외상을 가져가서는 각기 몰래 팔아먹는 것이었어요. 이러고 보니 두부 장사하는 가자미가 기름 장사하는 꼴이 되고 기름 장사하는 복장이가 두부 장사하는 꼴이 되고 말았죠. 기름이고 두부고 할 것 없이 물건을 만들어내기가 무섭게 서로들 가져가기만 하니 제 손으로 물건 한번 못 팔아보는 것도 원통한 일이지만 대체 이 외상값을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인지 가자미의 내외나 복장이의 내외나 앉으면 그것이 궁리였어요. 형님, 두부값 좀 세매 주슈. 콩살 미천이 떨어졌어요. 참, 아우님, 기름값 좀 계산해 줘야겠네. 깨를 사야 되겠는데 미천이 뚝 떨어졌어. 서로들 받으러는 다녀보지만 어느 한쪽도 갚아주려고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마다 속으로 저편에서 먼저 집을 비워두기만 하면 몰래 가서 무엇으로든지 손해를 보여주려니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서로 그런 눈치를 알고 있는 터라 볼일은 수두룩 하면서도 한쪽도 먼저 집을 비워두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어느 흐린 날을 가려 복장이란 놈이 꾀를 냈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아무래도 장사는 안 될 날이기에 이 틈에 장에 가서 깨나 사고 볼일이나 보고 오자는 생각이었죠.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빈 자루를 들고 나섰어요. 가자미가 보고서 형님, 어디 가시오? 응, 아우님인가? 나 깨 사러 장에 가는 길일세. 그럼 잘 다녀오시오. 가자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인사를 하고 돌아섰지만 속으로는 죽을 듯이 좋았어요. 이 틈에 자기도 밀려있는 볼일 좀 보고 그리고 복장이가 돌아오기 전에 그 집으로 몰래 가서 톡톡히 손해를 보여주자는 배짱이었죠. 그러나 한편 복장이는 복장이대로 딴 꿍꿍이 셈이 있어서 그런 것이었어요. 자기가 바깥 출입을 하면 가자미도 그새 필시 볼일을 보러 집을 비워놓고 나갈 터이니 그 틈에 살짝 돌아와서 가자미의 집에 손해를 보여주자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복장이가 한 길에서 잠시 어정되고 있으려니까 가자미가 지게에다 자루를 걸치고 나왔어요. 아우님, 어디 가는가? 네, 저
제 넘어 마을에 가서 콩을 사와야겠어요. 그럼 잘 다녀오게. 이렇게 해서 둘은 오래간만에 각기 집을 나섰어요. 그러나 하도 오랫동안 미루어둔 볼일이라 모두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날이 훨씬 저물어서야 그들은 마을로 돌아왔어요. 먹장 같은 구름이 끼어 있어서 날은 어느 때보다 훨씬 일찍 어두워졌어요. 복장이는 깨를 사서 걸빵을 해지고 가자미는 콩을 사서 지게에 지고 각기 집으로 걸음을 빨리 했어요. 그 사이 혹시 저쪽 놈이 왔다 가지는 않았나 해서였죠. 다행히 아무도 왔다 간 흔적이 없었어요. 꼭 같이 맘이 놓여지는 일이었죠. 그러나 맘속이 몹시 설레었어요. 어서 이 틈에 가서 손해를 보여주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먼저 가자미가 콩을 헐섬 안에다 옮겨놓고는 빈 자루를 둘러매고 가만히 나왔어요. 컴컴해서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죠. 비가 올까 해서 비 설거지를 하고 있는 집도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대개 저녁밥 먹기에 한창이라 여간 큰 소리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문을 열고 내다보거나 하는 일은 없을 만한 때였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가자미는 조심조심 소리를 안 낼 양으로 숨소리를 죽이며 발끝으로 걸었어요. 복장이의 집에도 불이 빤했어요. 모두들 저녁밥을 먹는지 문에는 식구들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죠. 가자미는 냉큼 기름 짜는 곳간이 있는 뒤편으로 들어갔어요.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사사시 더듬었어요. 분명 어디서인지 깨냄새가 났어요. 기고 뒤지고 하다가 근근히 깨섬을 찾았어요. 섬 안에 손을 푹 넣자 매끈매끈한 깨가 살에 닿았어요. 반가워서 죽을 지경이었죠. 얼른 가지고 간 자루에다 퍼 담았어요. 자루에 담뿍 차고도 섬 안에 아직도 깨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못다 넣게 되는 것이 원통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깨를 두고 있으면서도 깨 없다고 극성만 부리던 복장이가 생각할수록 미웠어요. 무엇 좀 더 손해 보여줄 것이 없나 하고 가자미는 코를 쫑긋했어요. 구석 쪽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죠. 이 냄새는 들어올 적부터 나던 것이지만 이때까지는 깨 퍼 담는데 정신이 빠져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새도 없었던 것이에요. 가자미는 냄새 나는 쪽으로 기어갔어요. 기름틀 새에 깻목 주머니가 끼어 있는 것이었어요. 요놈의 복장이! 하고 가자미는 이를 악 물었어요. 이렇게 흔한 깻목을 두고도 한 번도 모고 보란 말이 없던 구두쇠 놈의 복장이었던 것이었어요. 가자미는 깻목 주머니를 혀로 핥았어요. 무거운 기름틀이 잔뜩 누르고 있기 때문에 꺼내 먹을 재간이 없었어요. 밖에
뚝뚝뚝뚝 굵은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 맞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 고소한 깻목 주머니를 겉으로만 핥고 있으려니 모간이 간지러워서 못 견딜 지경이었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혀로 깻목 주머니를 핥고 있네요. 이러다가 그 사이 복장이가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므로 가자미는 이빨로 주머니를 끊어서라도 기어이 깻묵 맛을 보고야 말 양으로 막 깻묵 주머니를 물고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딱따그르르 하고 벼랑간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를 내면서 번갯불이 번쩍했어요. 이 서슬에 기름들이 쾅 떨어지면서 가자미를 납작하게 눌러버렸어요. 사람 살리라 할 새도 없었죠. 몸뚱이가 종이장같이 납작해졌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오겠어요. 번갯불은 연거푸 번쩍거리고 비는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귀신도 모르게 죽게 되는 일만 해도 기가 막히는데 이런 꼴을 하고 있는 새에 복장이라도 돌아와서 본다면 또 이런 모양이 어디 있을 것인가요? 그러나 다행히 복장이는 곧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는 일이 가자미로 보아서도 그럴 수 없이 다행한 일이었지만 복장이 자신으로 보아서는 반드시 다행한 일은 아니었어요. 다행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알고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게 되는 것이었죠. 복장이가 장으로부터 돌아온 때는 가자미가 돌아온 때와 거의 같은 시각이었어요. 사지고 온 깨를 헌 섬 안에다 옮겨 넣어 놓고서 빈 자루만 둘러매고 가자미의 집을 향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걸어간 것도 거의 같은 시각이었어요. 다만 서로 도중에 만나지 않은 것뿐이었죠. 가만 가자미 집까지 가보니까 역시 저녁밥을 먹고 있는지 불빛이 빤히 비치는 문에는 식구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복장이는 눈치 빠르게 두부 가마가 걸려있는 뒷편으로 들어갔죠.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가자미가 안 돌아온 것만 같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복장이는 어둠 속을 더듬었어요. 부스럭하고 섬 하나가 손에 닿았죠. 섬 안으로 손을 푹 집어넣으니까 매끈매끈한 콩이 살에 닿았어요. 반가워서 죽을성 싶었죠. 이렇게 콩을 넣어두고 있으면서 콩 살 돈이 없노라고 엄살을 피웠구나 생각하니 생각할수록 괘씸했어요. 가지고 간 자루에 콩을 퍼 담았어요. 너무 오르도록 퍼 넣어도 그래도 콩은 남아있었죠. 다 못 넣은 것이 원통했어요. 양쪽 호주머니에도 넣었어요. 바지가랑이 속에도 넣었어요. 그래도 콩이 남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나에도 남겨놓지 않을 양으로 입안에다 틀어넣었어요. 욕심이 많아 자꾸 틀어넣기만 하려니까 숨이 턱턱 막혔죠. 물 담긴 나무통을 더듬어 손으로 물을 퍼 마셨어요. 한결 먹기가 수월했죠. 콩을 틀어넣고 물을 마시고 또 콩을 틀어놓고 물을 마시고 했어요. 이러는 사이 벼랑간 번개가 번쩍 하더니만 하늘이 쪼개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 서슬에 복장이는 저도 모르게 땅바닥에 퍽 엎어졌어요. 복장이만 엎어진 게 아니라 같은 때 두부 곶간도 엎어져 버렸죠.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복장이는 자그만하게 난 틈바귀를 찾아 그 구멍으로 머리를 디미고 기어나갔어요. 나가다가 복장이는 이럴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도로 가재걸음을 쳐서 곡간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왕이면 힘들여 넣어둔 콩자루를 끌고 나오자는 생각이었죠. 콩자루부터 밖으로 내칠 양으로 복장이는 좁은 구멍에다 자루를 들이밀었어요. 그러나 콩이 가득 든 큰 자루는 좀처럼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이러다가 구세 가자미라도 들어온다면 모양이 아니니까 복장이는 있는 힘을 다내어 콩자루를 떠밀었어요. 딱따그르르 하고 번개불과 함께 천둥 소리가 또 한 번 났어요. 복장이는 겁이 덜컥 났죠. 이렇게 욕심에만 끌려 어물어물 하다가는 나까지 죽겠다 생각하고 복장이는 콩자루를 빼어내고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 먼저 번에 쉽게 나가지던 것이 이번에는 몸 한 중간쯤에 가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고 말았어요. 머리는 바깥쪽으로 나가고 다리는 안에 있고 배는 틈바귀 한 복판에 꽉 끼어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복장이는 물하고 함께 먹은 뱃속의 콩이 그 사이에 자꾸 불어나서 그런 줄은 모르고 그새 어째서 틈바귀가 작아졌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죠. 복장이는 죽을 힘을 써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고무풍선처럼 자꾸 부풀어 오르기만 하는 배가 그리 만만히 빠져나갈 리 없었죠. 밖에는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몸이 틈바귀에 꽉 끼어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귀로 물이 들어갔어요. 코로 물이 들어갔어요. 아무리 고개를 옆으로 돌려봐도 입으로 들어오는 물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죠. 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배는 터져나갈 듯이 부풀어 올랐어요. 금방 툭 터질 것만 같이 괴로웠어요. 가자미가 기름틀에 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도 꼭 이 복장이가 괴로워하고 있는 때와 같은 시각이었어요. 이들은 제각기 혀를 빼어 물고 있는 새 산더미 같은 큰 물살이 마을을 집어삼켰어요. 소나기에 홍수가 진 것이었죠. 집이 물속에 들어갔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물을 피해 높은 산마루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나 가자미는 기름틀에 치여서 복장이는 틈바귀에 끼어서 그대로 집과 함께 큰 물에 휩싸여 떠내려갔어요. 헤엄을 쳐도 소용이 없었죠. 가자미는 종이장같이 얇아서 복장이는 고무풍선같이 배가 볼록해서 물에 떠내려가기에 좋기만 했어요. 물살에 둥둥 떠내려가면서 가자미는 복장이가 입으로 콩물을 토해내는 것을 보았어요. 복장이도 가자미가 깻묵물을 토해내는 것을 보았어요. 너 이놈! 오랫도록 왜 안 돌아오는가 했더니 내 집에 가서 콩 훔쳐내고 있었구나. 너 이놈! 아가리에서 깻묵물 내어는 걸 보니 내 집에 가서 깨훔쳐내다 온 모양이로구나. 둘은 서로 원망스러운 눈으로 흘겨만 봤죠. 저마다 배에 붙들고 갈겨주고는 싶었지만 하나는 몸이 납작하고 하나는 배가 볼록해서 모두 몸이 마르지 않았어요. 바다로 흘러간 둘은
영영 원수가 된 채 바다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생선 가게에 가 볼라치면 가자미와 복장이는 늘 서로 흘겨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 한쪽으로 두 눈 몰아붙인 병신 납작이! 여, 배불뚝이 영감, 안녕하신가? 그러다가 나중에 꽁한 눈으로 노려보면서 이를 악 다문답니다. 네, 여기 물에 휩쓸려 내려가면서도 살 생각은 안 하고 서로 가자미와 복장이가 서로 이렇게 서로 이게 원망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친구들, 재미있게 책을 잘 읽으셨나요? 가자미와 복장이는 서로의 물건을 빌려 쓰는 사이 좋은 이웃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사이가 좋은 것은 겉으로만이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든 상대방의 물건을 더 많이 뺏으려고 애쓰는 이웃이었죠. 어느 날 둘은 서로의 집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당연히 물건을 훔치려고 그랬죠.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린 탓에 가자미는 기름틀에 끼어 몸이 납작해졌고 복장이는 욕심껏 먹은 콩이 뱃속에 불어 배가 퉁퉁 부풀어 올랐죠. 바로 그때 홍수가 났어요. 납작해진 가자미와 퉁퉁 부푼 복장이는 그만 큰 물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가자미와 복장이는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욕심만 부리게 되면 결국 불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친구들, 재미있게 읽었나요? 그러면 친구들 이렇게 종합장을 준비해 주세요. 네, 준비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 종합장 선생님과 함께 독후 활동을 해볼 거예요. 제일 위에다가 날짜를 써주세요. 10월 여기 며칠, 그 다음 무슨 요일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 책 제목을 써주시면 돼요. 책 제목은 가자미와 복장이. 쓴 친구는 선생님이 작가 선생님이 이주홍 선생님이라고 했죠. 여기에 이주홍 이렇게 작가 선생님 이름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함께 할 독후 활동은 이제 여기 가자미와 복장이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간단하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 간단하게 설명을 써보는 활동을 해볼게요. 우선 선생님과 함께 여기 이제 나오는 인물은 2명, 가자미와 복장이었죠. 그러면 여기에 가자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책에 나오는 대로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자미? 복장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선생님은 가자미는 이렇게 조금 얄쌍하니 조금 마른 사람 같고요. 복장이는 조금 이렇게 둥둥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가자미는 이렇게 조금 마른 사람으로 그릴 거예요. 옛날 사람이니까 이렇게 쌍투를 뜨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 착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조금 심술궂게 눈썹도 조금 위로 올라가고 눈도 이렇게 조금 올라가서 조금 복스럽지 않은 이런 사람을 딱 그렸어요. 그리고 웃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심술궂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그렸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다 그리지 않고 이렇게 얼굴 모양만 그려주시면 돼요. 네, 여기에다가 여기 나온 인물 가자미라고 써주시고, 가자미에 대해서 친구들이 소개를 해주시면 돼요. 가자미는 무슨 장사꾼이었죠? 그렇죠. 두부 장사를 했어요. 두부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착했나요? 아니죠. 아주 욕심이 많죠.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하고 똑같이 하지 않아도 돼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자미의 인상, 여기 생각해서 여기 그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설명하는 것도 선생님하고 다르게 써도 괜찮아요. 친구들이 생각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걸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인물은 복장이죠. 네, 복장이는 조금 보고처럼 이렇게 조금 살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큰가요? 똑같이 옛날 이야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상투를 튼 모습을 그렸고요. 여기 욕심보가 이렇게 가득한 얼굴로 그렸어요. 착한 인상이 아니고 좀 욕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그렸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복장이를 그렸어요. 그 다음 이렇게 복장이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복장이는 무슨 장사를 하고, 그 다음 착한지, 남을 잘 도우는지, 아니면 똑같이 욕심이 많은지, 여기 두 문장은 우리 친구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독후 활동은 책을 읽고 책에 나온 인물 두 사람을 이렇게 써서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 정도만 써보는 활동을 했어요. 가자미는 두부 장사고 욕심이 많다. 그 다음 복장이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 그 다음
하나는 친구들이 생각나기 무슨 장사를 하는지 쓰면 되고, 그리고 뭐 이웃을 잘 돕는다, 아니면 욕심이 많다. 친구들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 위에랑 똑같이 써도 돼요. 복장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림도 다 그리고 가자미와 복장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 쓴 친구들은 색연필로 우리 가자미와 복장이를 색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이 꺼져도 다 못한 친구들은 계속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색칠도 시작하고 여기 설명 못 쓴 친구들은 생각하면서 설명도 써주시면 됩니다.